제가 학기 초에 올린 강의 계획서를 보면요. 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을 했던 거라서 물론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저 역시도 강의를 하기 전에 '아 내가 다다음 주에 뭐 가르친다 그랬지?' 하면서 찾아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거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그 강의 계획서를 다시 보시면 네 제가 액티비즘을 하기에 앞서서 참여에 대해서는 살짝 설명만 하고 그냥 바로 액티비즘으로 넘어가 버릴 생각이었어요. 이 참여라는 챕터를 비중 있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최근 그런 세상의 흐름 같은 걸 보고 갑자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싶어서 중간고사 연동으로 일부러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사정을 좀 아시면은 여러분이 과다실 때도 쪼끔 도움이 될까 봐 오늘이라는 우리 동시대 미술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이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의견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참여 미학 얘기를 더 할게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코로나에 세게 맞았습니다. 네.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제 질본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이 사회가 어떻게 경제적 인 타격을 덜 받고 덜 침체되고 넘어설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아직 코로나를 네 이렇게 완화시키지도 못하고 있어서 막 완전 봉쇄에 들어간 많은 나라들이 언젠간 그걸 풀 거고 그러고 나서 경제를 다시 돌리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동안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경제가 좀 예전보다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과 동시대 미술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어 이것을 얄팍하게 해서 뭐 "앞으로 미술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접근하는 걸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뉴욕 다음은 베를린이 뜨나요? 뭐 이게 무슨 부채도사가 미래를 점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싫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항상 미술도 사회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경기가 너무나 좋으면은 개인 컬렉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미술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어 한참 호경기를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점에만 가 봐도 미술 경매 뭐 네 이런 책들이 막 나와 있어요. 뭐 미술 시장 이런 네 그래서 미술이 그러니까 미술품 구매나 이런 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시기를 맞이하면 그런 해에 졸업을 하는 사람들은 학부를 졸업하는데도 가끔씩 졸작이 팔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돈을 쥐고 미술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라서요. 하지만 경기가 얼어붙으면 이제 개인 컬렉터들이 더 이상 소장품을 사려고 하지 않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럴 때 미술을 버티는 건 뭘까요? 국공립 기관들, 지자체 미술관들 이런 곳이 더욱더 주축이 되어서 미술판을 버텨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경기에 따라서 약간씩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예술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 돌리고 네. 그런 거에 뽑힐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받게 되고 이것은 경기에 따라서도 있지만 그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있고 이제 다양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사적인 소유물로서의 미술보다는 공적 기관을 통하여 우리 권미원에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복습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술가가 방고처럼 골방에 틀어박혀서 뭔가 작품을 그리는 사람들이 아닌 용역으로서 네 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그 기관에 맞는 어떤 오늘 하게 될 네 관계미학이나 참여 미술 같은 그런 걸 해 주는 용역인처럼 활동하는 그런 작가들이 요즘 많다. 네 그런 작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네 쓸데없이 자꾸 강조합니다만 이쪽이 멸종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는 영원히 좋거나 영원히 나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당연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자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최근 몇 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하는 것과 네. '왜 세상이 날 미워하나.' 이 차이는 크겠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향하란 말이 전혀 아닙니다. 어쨌거나 지금 관심의 흐름은 좀 더 공적인 미술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공적인 미술은 어쨌거나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술에서의 가치, 이 미술품이 얼마나 뭐 미적으로 훌륭하나 이런 걸 논하기에 앞서서 항상 공적인 가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깔릴 수밖에 없다. 그걸 통하여 평가하고 심사하고 사람을 뽑고 그 작가가 훌륭하다고 말하고 이런 일이 조금 더 일어나게 되는 분위기가 이 경기 탓으로도 좀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총선 결과가 네 민주당이 의석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빨리 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핑크색을 썼던 그 당과 또 지금 네 의석을 많이 확보한 민주당을 비교를 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더 공적 담론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네. 의석을 많이 확보한 민주당 쪽이 훨씬 더 뭐 복지라든가 네 공공 부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당인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이 더 의석을 많이 잡은 상당히 강한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흐름이 한동안은 미술판에서도 약간은 그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아 참여 챕터를 넣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넣은 거고요. 네. 이런 맥락을 좀 여러분도 저와 함께 약간 공유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참여 챕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쪽 예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가 "사탕을 가져가라." 이런 것처럼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져가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네 참여 미술 형태가 정말 다양한데 오늘 몇 가지를 보여 드릴 텐데 그중에서도 뭔가 나눠 주고 가져가라 한다거나 아니면 태국 작가인데 네 니트릭 트라바니짜라고도 하고 이 태국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 가지고 항상 네 모든 사람들이 난감해하는 제가 자막으로 써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해서 동남아 음식을 막 사람들과 나눠 먹어요. 예 그러면서 일어난 소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가가 있고 또 그런 거 되게 좋죠. 막 먹을 것도 주고 물건도 주고 네. 근데 그렇게 나눠 주면 가져가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잘 안 됐던 게 리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그 작가가 전시장에다가 꽃을 이렇게 놓고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실제로 했던 겁니다. 예쁜 생화꽃을 이렇게 놔두고 그 꽃을 관객이 들고 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꽃을 이렇게 선물하게 하는 정말 광계미학적인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꽃을 주는 경험, 낯선 사람한테 꽃을 받는 경험을 하는 그런 신선함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 의도를 적어 놓았지만 아무도 읽지 않고 '아 가져가도 되나 봐.' 그냥 다 자기가 자기 꽃을 가지고 집에 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사회의 어떤 공간에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2010 몇 년도에 서울이라는 서울의 국립미술관이라는 그 시공간에서 과연 이 참여 미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작가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꽃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는 어릴 때 스물 몇 살 때 지하철역 앞에 홍대 앞에 막 이렇게 사람 되게 많은 곳에서 정말 낯선 사람한테 꽃을 받았어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저기요." 이러더니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투로 "가지세요." 하더니 되게 비싸게 보이는 꽃다발을 확 줘 가지고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주려고 하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싸웠거나 바람 맞았거나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나를 주는구나.'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져와 전 좋았죠. 네. 막 "이쁜 꽃이네." 막 이 얘기를 왜 하지? 네. 어쨌거나 네 그런 경험 말고 없는데 그 경험이 지금도 이제 저는 그 사람의 인상착의도 다 잊어버렸고 솔직히 꽃 모양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십수년이 지나 가지고 모르겠지만 너무 안 일어나는 일이라서 어
가끔씩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지금도 '와 내가 그런 일을 다 겪어 봤어.'라고 하나의 경험으로서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미술관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어떤 경험을 선물하는 네 그런 의도의 리밍웨이 작업이었는데 역시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싹 다 가져가 버려 가지고 네 의도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물건을 나눠 주는 경우도 있지만 티노 세갈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그 자원봉사자를 써요. 그래서 미술관에 들어온 사람한테 다가가서 대뜸 말을 거는 그거 자체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전시가 의뢰가 되면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걸 것인가, 어떤 형태로 걸 것인가만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고 사실 아무런 물건도 싸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때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자원봉사자분이 확 오시더니 "오늘 서울의 날씨는 맑고 화창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휙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네. 이런 류의 가벼운 충격들을 관람자에게 주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콜라 부리오의 관계미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신선하고 기존의 미술품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에 반기를 들었던 할 포스터라든가 클레어 비숍 같은 사람들은 이것의 뭐랄까 부족함 점 네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넌 참 생각이 없다는 건 너무 잔혹한 말이긴 한데 그냥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끝나기에 예술이 그렇게 가볍고 생각 없는 것이어야 되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에 나와 있는 조애나 버턴의 글 같은 거 보면은 오바마의 그런 정치적인 대선 광고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자기가 뭔가 좋은 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멋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 주죠. 그래서 실제로 오바마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런 공익 광고죠. 일종의 정치 광고를 보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핸드폰으로 626이라는 번호로 그 문구를 보내라. 뭐 우리도 뭐 유니세프 같은 데 기부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뭐 1,000원이 10,000원이 기부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의 가벼운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의 저자는 희망이라는 걸 써서 보냈다 한들 그 희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너무 피상적이고 과연 그 희망을 써 보낸다는 게 뭐 어떤 대단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 참여의 깊이 네 참여를 통하여 관람객이 다다를 수 있는 생각의 깊이에서 너무나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맨 끝에 가면은 또 이제 정치 얘기를 해요. 옛날 레이건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던 거 아세요? 네 연예인 출신의 배우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연예인이었다가 정치인으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전에 말했던 포퓰리즘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이제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대중들을 만나서 레 "레이건입니다. 뭐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자기 홍보를 막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기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한테 "안녕. 나는 로널드 레이건이야. 네 이름은 뭐니?" 이렇게 한 게 정말 요즘 같으면 웃긴 짤처럼 네 그렇게 어 기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죠.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자면은 뭐에 씌인 듯이 '대중과 소통해야겠다.'라는 거에 확 씌어서 대중에게 뭔가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 완전히 치여서 그 순간에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네 뭐랄까 인식의 차분한 인식의 눈은 가리고 '와 우리 뭔가 참여하고 있어.'라는 기분만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정말 비판적이거나 그런 생각들이 나오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클레어 비숍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라는 단어가 문제가 돼요. 참여라는 단어도 우리가 좌우 색깔을 보자면 좌쪽에 미술이 아닌 분야에서도 좌쪽으로 많이 좀 치우쳐 있는 단어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참여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건데, 네, 클레어 비숍이 말하는 정치 얘기를 하면 이 정치는 뭐냐? 제가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시장을 자유시장 경제할 때 그 자유와 중학생 애가 엄마는 내 자유를 억압하지 마." 할 때 이 자유와 서로 얼마나 단어가 같은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만 얼마나 달라요 얘기했듯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총선 때 가서 투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월호를 기억하겠다고 노란 배지를 달고 다닌다거나, 여기까지는 소위 좁은 의미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정치입니다. 하지만 90 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시기에 미술, 또 예술, 문화 전체에서 봤을 때 정치라는 단어는 훨씬 더 넓고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거죠. 얼마 전에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바바라 크루거의 전시가 있었어요. 네. 근데 바바라 크루거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를 막 써 가지고 이제 그거 자체가 미술이 되게 하는 그런 작가죠. 그런 류의 작가들이 80-90 년대엔 진짜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쪽 작가들이 자주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네, 미시적으로 다 정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는가,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뭘 사 먹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정치적인 맥락이 들어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언어에서 정치라고 말하는 것과 문화 의미에서 특히 포스트 모던 이후에 정치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대미술의 쟁점 안에서 토론을 할 때 정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치면 여기에서의 정치인지 아니면 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네, 예술계 안에서 90 년대 이후 예술계 안에서 쓰이는 맥락의 정치인지에 대해서 일단 가르고 이야기를 좀 분명하게 해 주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서로에 대한 쓸데없는, 네, 힘 빼기식 토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